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기출문제 중에 2교시 2영역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6번을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집단의 치료적 효과는, 집단의 치료 효과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 얄롬의 집단의 치료적 효과 언제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보편성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만 내용으로 했습니다. 집단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원가족과의 갈등에 대해 탐색하고 행동 패턴을 수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자, 우리가 집단에 혼자 세상을 살기보다는 집단의 한 구성원이 되다 보니까 가족 집단에서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나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찾아냈어요. 가족 집단의 재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런 정화, 일반화, 카타르시스나 가장 많이 했던 일반화, 보편화, 희망 증진, 이타성 향상, 재경험의 기회 제공. 다 집단의 치료 효과가 있지만 그중에 이 제시문과 관련된 것은 재경험의 기회 제공. 즉 원가족에 관련되기 때문에 가족의 교정적 재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재경험의 기회 제공. 가장 가까운 표현은 답은 5번이 되겠고 그에 대한 책에 나와 있는 다른 표현도 같이 가미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전문적 기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론과 실천의 준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예술적 기반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활동의 영역은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과학자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것처럼 예술, 이론과 실천의 준 것들을 이용하는 이 적절하게 배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과학자로서 활용하는, 보여주는 모습, 과학적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은 과학적 기반에, 그 자료 수집 분석은 과학적 기반이지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가지는 가치관은 예술적 기반, 그렇죠? 가치관, 창의성, 동정, 용기, 또 전문가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 전부 예술적 기반입니다. 감정이입적 의사소통, 진실성, 융통성, 예술적 기반에 해당된다. 특히 융통성에 관련된 건 창의성도 저 예술적 기반입니다. 사회복지사에게는 과학성과 예술성의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 실천 역량이 오른다. 하긴 서비스 길게 나왔단 말이지 서비스 문제군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을 보시면 집단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알고 틀리면 재수 없으니까. 지지집단은 유사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여 유대가 빨리 형성된다. 지지집단은 동병상련하는 같은 아픔을 가진,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 개방이나 자기 노출이, 왜냐하면 우리 구어처럼 쉽게 친해지는 거죠. 성장집단은 집단 참여자의 자기인식을 증가시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치료집단은 성원의 병리적 행동과 유상 후 상실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치료집단은 그야말로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죠. 교육집단은 지도자가 집단 성원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집단의 주된 기능입니다. 자조집단에서는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정서적 지지와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자조집단과 유사한 것이 지지집단인데 비슷한 아픔이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서로 심리적 교감과 서로의 필요한 어떤 정보 교류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지집단의 자조집단인데 지지집단은 그 역할의 주도를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고 자조집단은 집단 성원들이 스스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이 말은 지지집단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자조집단을 지지집단으로 바꾼다면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29번으로 가서 보시면 집단 역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위 집단은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만들어지지 않도록 틀린 거죠. 뭐 더 이상 볼 것 없군요. 그냥 나머지는 여러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되 하위 집단을 무조건 부정적 성향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걸로 바꿔서 제가 설명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위 집단, 당연히 집단 내에서는 그 나름대로 성격상, 지리, 지정학상, 아니면 어떤 뭐 학연상, 지연상,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하위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성별로, 종교별로, 이렇게 또 연령별로 하위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30번에 보시면 역량 강화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 하던, 권한 부여 모델이라고 하던, 인파워먼트 모델이라고 하던, 아니면 강점 관점 모델이라고 하던, 같은 문제라고 보자고 했습니다. 같은 문제라고 보자고 했다. 자, 거기 보시면 클라이언트를 자신 문제의 전문가로 인정한다. 역량 강화 모델은 기존의 실천 모델과 달리 전문가가 주도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스스로 문제의 전문가로 인정한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잘 보호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의 원인에 역량 강화 모델은 병리적 관점처럼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이것은 병리적 관점에서 나오는 기존의 전통적인 실천 모델입니다. 저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니은,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예시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실천 기술은 클라이언트가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저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성질이 나빠서 항상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선생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뜻이지요? 라고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답을 했어요. 엄마가 말한 나는 성질이 나빠서 이렇게 했던 말을 사회복지사는 그래도 그 말을 나한테 해주신 거 보면은 지금 엄마가 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이끌어가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시 아니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같은 말을 다르고 다르다고 해서 같은 말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가능한 한 긍정적 방향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기법을 뭐라고 그래? 재명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여기나 여기 재명명하기, 재보증하기, 뭐 3번, 4번은 뭐 언제나 나오는데 이건 재명명이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과제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제중심 모델은 1972년에 레이드와 앱스테인이 제시한 모델로 정신분석에 대한 장기치료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거였어요. 뭘 다른지도 모르는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으로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을 가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정해놓고 시간 제한적 단기치료로 가만히 있어봐 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주적주적하는 이런 방식과는 달리 구조적 접근이나 체계적 이행을 통해서 과거는 묻지도 않고 현재 초점을 두면서 클라이언트가 알지도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같이 다루자고 합의한 문제만 가지고 표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과제중심 모델이거든요. 개입 초기에 빠른 사정을 한다. 구조화된 접근 체계적 이행을 한다.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절충적으로 활용한다. 조사에 근거한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다양한 이론도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보다는 더 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아니죠. 이 과제중심 모델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협력적 관계에서 다루자라고 합의한 문제만 가지고 정해둔 시간 내에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때문에 누가 주체적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협력적 관계 속에서. 그렇죠? 답은 5번이 틀린 것이 되겠어요. 33번에 보시면 단기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 번 말하고 또한 기출문제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이라고 설명하는 정신분석적 접근은 장기치료입니다. 언제까지 길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는, 언제나 끝날지도 모르는 장기치료. 나머지 오늘날 나오는 실천 모델들은 모두 단기치료입니다. 과제중심 모델, 위기개입 모델, 해결중심 모델 다 전부 단기치료.
정신역동 모델은 정신분석적 접근에 접근해서 이것은 장기 치료가 되겠어요. 기억, 단기, 개입, 실천 모델은 모든 기억, 니은,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4번에 가서 보시면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전문가가 아니라 변화에 도움을 주는 자문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치료자가 아니라 치료 과정에 힘을 도와주는 자문가의 역할을 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문제의 원인과 발전 과정에서 발전 과정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을 가진 가족 치료를 본다면 전략적 모델과 아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강점, 자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존중한다. 클라이언트 과거에 관해 깊이 탐색하여 현재와 미래에 적응하도록 돕는 관심. 뒤에는 맞는데 과거에 대한 배경. 여기 해결 중심 모델은 과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다. 현재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 현재. 답은 5번. 과거에 관해 깊이 탐색하여. 여기가 사족입니다. 사족도 아니지. 이건 지워져야 할 어구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35번에 보시면 위기 개입 모델의 개입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위기 개입 모델을 이렇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위기 개입 모델. 장기적 개입 방법을 사용한다? 틀린 거지. 위기 개입 모델은 단기 치료입니다.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끄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미 위기가 발생해 버렸는데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떨어져 버렸는데 위기를 제거하거나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립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한 복귀. 그래서 위기 발생 직후에 신속한 개입, 적극적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위기 개입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목표만 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단기 치료하는 거지요. 장기적 개입이 틀린 거예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개입 목표는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아니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는 겁니다. 제한적으로. 사회복지사는 비지시적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사는 위기가 발생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찌할 바도 모르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시, 하명.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끌어버려야 됩니다. 비지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신분석적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인본주의적 접근에서나 가능한 것이 되겠어요. 위기 이전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던 자 이게 주된 목적이죠. 주된 목적이 되겠어요. 뭐 과거를 다루는 것도 정신분석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36번에 보시면 정신역동 모델의 개념과 개입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전이는 정신역동 치료에 방해가 되므로 이를 이용해서 안 된다. 정신역동에서 전이 역전이란 말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돼. 기억본대가 다 틀린 거지. 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어요.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무의식적 갈등이나 불안을 표현하도록 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이것. 생각 떠오르는 것은 다 말해보도록 하는 것을 자유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의식적 갈등이나 불안을 표현하도록 하여. 맞는 거지. 클라이언트와 라포가 형성하기 전에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아니죠. 직면이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을 때나 가는 것이지. 그 전에 서로 관계도 형성되기 전에 지적을 한다. 지적질. 직면을 한다든지 도와준답시고 당신 이런 걸로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라고 간섭을 한다든지 이것은 오히려 저항감만 키워주게 됩니다. 라포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그 때문에 해석이나 직면이나 이런 것 등은 소위 실천의 중간 단계에 서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지. 답은 2번이군요. 훈습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불안은 최소화되고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훈습 좋습니다. 니은번, 1번.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워낙 1번을 그냥 딱 지어놓고 가니까 마음이 좀 편하군요. 37번으로 가서 보시면
해결 중심 모델을 사용하는 질문 기법과 이에 관한 예로 옳은 것은 해결 중심 모델은 다양한 질문 기법을 쓰지요. 기적 질문, 면담 전 변화에 관한 질문, 기적 질문, 예유 질문, 척도 질문, 관계성 질문 등등등 다양한 질문 기법을 씁니다. 예유 질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있었던 건데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버텨왔습니까? 이건 대처 질문.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하는 대처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데 그러지 않은 것은 뭐가 있었나요? 이렇게 보면 예유 질문인데 이건 대처 질문입니다. 관계성 질문, 남편이 여기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자, 여기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부각시킴으로써 언급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돕는 질문은 관계성, 이건 맞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기적 질문, 잠이 안 와서 힘든다고 하셨는데 잠을 잘 잤다고 느낄 때는 언젠가요? 평상시에 잠이 안 와서 힘든데 잠을 잘 잤다고, 이런 것은 예유 질문이죠. 지난 일주일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난 일주일간, 지금은 나오고 면담을 하고 있는데 면담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건 면담 전 변화에 관한 질문이 되겠어요. 척도 질문은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수치의 개념으로 변환시켜서 질문하는 것은 척도 질문이에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언제였나? 이건 예유 질문이지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10번이라면 몇 번 정도 되나요? 이렇게 물은 것은 척도 질문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의 질문의 이런 사례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38번에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화된 접근한다. 인지행동 모델은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잘못된 생각만 바꿔줄 수 있다면 문제행동은 문제는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구조적 접근, 교육적 접근을 합니다. 구조적 접근, 교육적 접근.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행동에 관심을 둔다.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행동에 관심을 두는 것은 정신역동 모델인 것이고, 여기는 클라이언트의 이런 사고, 잘못된, 이게 무의식적 행동에,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생각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 문제 및 관련 상황에 대한 인식 중시한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협조적 노력을 중시하고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참여를 건다. 다 좋습니다. 무의식적, 괜히 읽었군요. 어떤 정신역동, 정신분석적 접근이기 때문에 인지행동 모델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39번에 보시면 아무리 해도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부부에게 여기서 직접 한번 서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법입니까? 서로 말도 안 통한다고 하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하는지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인액트먼트,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실현 기법이 되겠습니다. 실현, 인액트먼트입니다. 인액트먼트. 빙산 치료한 것은 이거는 여기는 경험적 가족 치료. 경계선 만들기, 치료적 삼각관계 추적하기 모두 빙산 치료만 경험적 가족 치료고 나머지는 모두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는데 실천 기술론에서 이렇게 다뤄놨네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오히려 가족 치료에서 다룰 문제를 여기서 썼네요. 40번에 보시면 어느 시점에서의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느낀 감정을 어느 시점에서의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느낌과 감정, 동작, 또 동작과 감정을, 동작과 공간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이건 기본적이죠. 자, 이건 가족 조각 기법.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강조되는 가족 조각 기법이 되겠어요. 유연화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체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연화가 되는 것이고, 원가족 도표라는 것은 원가족 도표는 경험적 가족 치료나 아니면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원가족 도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경험적 가족 치료 사용으로서 그냥 기본 개념 가족 조각 아주 잘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히 다음에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1번에 보면 집단 초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집단 초기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집단 초기에서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뭐 이런 과정에서 집단 성원의 불안감과 저항이 높다. 그래서 노든의 분류로 본다면 오리엔테이션 단계. 그래서 집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말은 집단 쪽이라 되면 어쩌면 노든의 집단 발달 단계를 쓴 것 같더군요. 사회복지사보다는 다른 집단 성원과 대화하려고 시도한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초기 단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한 이것은 중간 단계에서나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초기 단계를 어디까지를 초기 단계로 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기억번과 니은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소위 논리적으로 볼 적에 니을번이야 들어갈 수, 니을번도 다 있군요. 다 있으니까 답은 뭐 2번밖에 없네요. 그냥 풀어가는 하나의 기법도 아니네. 여기 디귿번을 언제로, 초기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서로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1을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2번에 보시면 집단 응징력을 향상하는 요인이 아닌가. 집단의 응징력. 이질적 집단을 구성한다? 아니요. 가능한 집단 응징력은 같은 특징을 가진,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집단에 대한 자부심, 집단 성원 간 다른 인식과 관점의 인정, 서로 다른 인식과 관점을 인정해 줬습니다. 집단 성원 간 공개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 집단의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보상, 자원, 제공. 아닌 것이 답은 뭐 그냥 1번이고 그냥 시간을 보냈군요. 43번에 보시면 기록 후 목적과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록, 사회복지사 후 전문적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그렇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떠한 활동을, 어떤 방법, 이런 거 다 기록에 남겨놓는 거거든요. 전문적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기관 내에서만 활용하고 다른 전문직과는 공유하지 않는, 아니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문제중심 기록이든 또는 요약 압축 기록이든 또는 과정 기록이든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끼리 서로 만날 일도 만날 수도 없었던 전문가 간에 서로 만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소위 정보 공유, 이런 것은 기록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니은번은 무조건 틀린 거지요. 니은번은 다 틀린 거죠. 니은번 하나만 있군요. 5번은 답이 될 수 없네요. 기관의 프로그램 수행 자료로 보고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그렇죠? 활동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기금을 모집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활용할 때, 뭐 기억, 디귿, 기억,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4번에 보시면 가계도를 통한 분석 내용으로, 자, 가계도는 수직적 탐색 도구죠. 요즘에는 이제 저장 매체가 발달해서 그보다 훨씬 더 길게 되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초혼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뭐 한 3세대 정도밖에 안 되겠지요. 3세대. 가족 내 삼각관계. 가계도를 통해서 본 삼각관계. 지배적 주제와 가족 집안에서 가족 구조 변화. 그야말로 옛날 조선시대에 갔던 양반 가문이나 선부 집안에서는 주된 주제가 그야말로 과거에 합격하는 이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자본주의 경제가 태동되면서 많은 집안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또 경기가 불안정하고 고정된 어떤 계층이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집집마다 그런 것이 내려오는 하나의 주제가 있거든요. 가족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쾌적성. 가계도라고 하는 것은 폐쇄 체계에서 사용하는 이런 하나의 도구입니다. 근데 여기 지역사회의 안정, 가족을 둘러싼, 아니면 그 가문을 둘러싼 지역사회가 안정이다, 아니면 불안정하다, 이걸 따지는 것은 환경과의 관계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건 생태도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어요. 가족 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의 연결성. 기억, 니은, 니을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 니은, 니은. 디귿이랑 다 틀린 거니까. 기억,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5번에 보시면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족 대상, 가족과 함께 문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가장 바람직하지요. 사회복지사는 한 단계 낮은 자세를 취하여 가족의 정보를 넣는다. 가족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가족이 있는 곳으로 합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족이 좋습니다. 문제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족 구성원이 그 문제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경우 가족 단위의 개입을 고려한다. 그렇죠. 다 이런 순환적 인과성도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이런 것을 다 고려합니다. 뭐 이건 더 이상 설명할 것 없군요. 모두가 가족 대상 실천에서 한 방법이 되겠어요. 46번에 보시면 가족의 문제가 개선될 때 체계의 항상성 균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는 전략으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하며 조금 천천히 변화하라고 하는 기법. 실현, 이건 전략적 가족주에서 나오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기법이지요. 제지, 정의, 재명명이나 재규정인 걸로 하시고 재구조와 가족, 뭐 여기는 제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처음 나오는 문제예요, 제지. 오히려 사실은 마음은 더 빨리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체계의 붕괴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지나치게 체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천천히 자꾸 늦추도록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더욱더 노력하게끔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 지향과 유사한 기법을 제지 기법이라고 합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46번에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7번에 보시면 집단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이 커질수록 구성원의 참여의식이 증가하고 아니죠. 집단이 너무 작아도 집안이 크면 클수록 모래알처럼 바뀌게 되는 거지. 답은 1번이겠군요. 집단 상담을 위해 가능하면 원형으로 서로 잘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하다. 집단 성원의 유사함은 집단 소속감을 증가시킨다. 집단 성원 간의 동질성이나 유사함. 개방 집단은 새로운 정보와 자원의 유임을 허용하지만 응집력을 형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 것이다. 비구조화된 집단에서는 집단 성원의 자발성이 더욱더 요거 다 좋습니다. 그렇죠. 비구조화된 집단에서는 자발성이 스스로 하는 자발성이 더 요구될 것이다. 딱 여기서는 뭐 그냥 국어 문제군요. 47번에는 1번이 되겠어요. 48번을 보시면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가 가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순환적 인과관계를 적용한다. 누가 그 원인의 발생, 만약 원인을 이렇게 하는 여기 나오는 가족 문제가 가족 문제가 발생해버리는 것이 가족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은 투입에 대한 분석이 되겠어요. 순환적 인과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를 찾으려면 투입 요소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주결성. 서로 다른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묘하게 똑같은 결과를 야기하는 가져오는 이런 결과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에 어떤 하나의 원인이 서로 다른 원인이 어떻게 하나의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동주결성, 동등종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회환경의 하위체계이나 그 내부는 하위체계 없다? 아니죠. 가족도 하나의 체계로서 혼론적 입장에 있습니다. 부분인 듯 하면서도 전체이고 전체인 듯 하면서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는 또 다른 하위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족체계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지나친 변화는 제어하며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소위 안정 상태를 구현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가족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항상성을 추구하는 이런 좋습니다. 1차적 사이버네틱스에서 가족은 스스로 창조하고 독립된 실제이며 가족, 사회복지사를 가족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 아니죠. 1차적 사이버네틱스에서는 가족과 사회복지사를 분리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1차적, 2차적 사이버네틱스에 대한 설명은 참고자료로 깊이 설명하기는 그래서 나왔으면 참조해 주시고 어쨌든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2번 동등규결성, 다중종결성과 비교해서 이제 문제가 참 오랫동안 한 번쯤은 또 엔트로피나 네겐트로피, 항상성이나 균형 또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설명했었는데 이제는
동규결성이 나온 걸로 볼 적에는 당연히 동등 종결성, 다중 종결성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는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9번에 보시면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직면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 직면하기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있어서 전후의 모순이나 불일치 또는 언행 간의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을 때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제대로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클라이언트 스스로 제대로 인식하도록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을 직면하기라고 합니다. 시작 단계에서 많이 쓴다? 아니죠. 시작 단계에서는 서로 관계도 형성되기 전에 지적질하면 저항감만 커지죠. 틀린 거죠. 기억본 드는 거 다 틀린 겁니다. 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어요. 집단 성원이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직면입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직면입니다.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좋습니다. 그 때문에 직면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는 기억, 이건 중간 단계에서 해야 되니까 니은, 디귿, 니은. 답은 4번이 되겠어요. 50번에 보시면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티어는 의사소통, 경험적 가족주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의사소통의 유형을 5가지, 기능적 의사소통 하나와 역기능적 의사소통 4개를 가지고 이렇게 5개를 제시했어요. 물론 기능적 의사소통 하나 일치형, 자신도 존중하고 타인도 존중하고 상황도 제대로 고려하는 이런 의사소통은 일치형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치료의 목표. 의사소통 유형은 자존감과 연관하여 설명한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냐, 타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 존중, 자기 비하, 타인 존중, 타인 비하 이런 문제 등이 존재하거든요. 가족생활 주기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생활 주기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는 글쎄 논리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디귿번 들어가서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디귿번 들어가서. 1번과 4번이 되겠네요. 1번과 4번.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불일치다. 그죠?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또는 언어와 어떤 모든 좋습니다. 뭐 디귿번에는 어떤 논리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논리성.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 기역, 니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기출문제 중에 2교시 2영역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